잘하는 부분을 해야 되나요? 해보고 싶은 걸 해야 하나요? 둘 다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잘하는 부분을 보통 잘하면서 재밌어 하거든요. 이게 선순환이 돌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해도 잘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재밌다면서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해져요. 더 잘하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그게 뺑뺑이 돌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하는 애들 보면 잘하고 좋아하고, 좋아해서 많이 하고, 그래서 잘하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보통은 잘하는 게 해보고 싶은 거고, 해보고 싶은 게 잘하는 거가 겹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잘하는 부분을 해야 되냐, 해보고 싶은 걸 해야 되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이 많다, 나는 어리다, 그리고 시간이 많다, 그러면 해보고 싶은 걸 해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나이가 있거나 책임져야 할 게 있다면 그걸 꼭 해보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을 내 특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잘하는 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저도 정답을. 그래서 저는 뭘 할 거냐, 잘하는 걸 할 거냐, 아니면 해보고 싶은 걸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해보고 싶은 걸 할 겁니다. 그게 저는 사업이었거든요. 잘하는 거는 뭐 코딩을 적당히 잘했죠. 그래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하면 됐는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회사의 CTO로 있지만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저는 사업을 하러 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은 걸 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계산은 할 필요 있다고 봐요. 진짜 이게 될 건가? 계산을 해보고 오케이, 이 정도면 확률 한 70%다. 이거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잘해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하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잘못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만 아니면 보통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쥐죠. 그래서 뭐 꼭 돈뿐만 아니더라도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내가 월급쟁이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월급을 받거든요. 왜냐면 대표도 있고 회사 소속으로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면 위치도 위치고 저를 그렇게 터치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뭔가 계속 그 틀에서 나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봐요. 뭐냐면 제가 대표를 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분이 그냥 저를 월급쟁이로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회사에 대표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님이 모셔왔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를 대우해 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물 있잖아요, 물. 그러니까 제가 첫 회사에 계속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절대 지금의 연봉에 올 수도 없고 이런 대우를 받을 수도 없다고 봐요. 저는 계속 뭔가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의 걸 안 하면서 계속 옆에만 보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있던 마지막 회사는 2년 반 동안 있었고요. 2년 반 동안 버티면서 제가 가장 오래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는 솔직히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부도덕하고 정말 대표가 별로였어요. 말만 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돈도 잘못 쓰고 막 돈 다 막 가족 명의로 빼돌리고 이런 거 다 알았고 근데 그 밑에 있으면서 수많은 개발자들 그리고 제 위에도 개발자들이 왔었는데 다 하나같이 자기가 오면은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100이면 100, 3달 4달이면 욕하고 떠났어요. 근데도 버텼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첫 번째 연봉을 그런 대로 줬고요. 그게 가장 컸죠, 솔직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뭐 회사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막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것도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꿀 빠는 게 좀 있었죠. 근데 그래도 할 거는 했어요. 제가 만약에 좀 놀았다라고 하면은 밤새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 마무리 하니까 그래서 대표가 말은 안 했죠. 근데 그 과정이 어땠냐면 그 회사에서 버티는 과정은 진짜 끔찍했어요. 진짜 끔찍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진짜 회사 생각만 해도 내가 이걸 왜 하나, 이 삽질을 왜 하나 라는 생각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게 거의 입사하자마자 시작됐어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왜 버텼냐, 바보처럼. 우선 첫 번째 뭐 돈은 줬으니까. 근데 월급도 17번 밀렸거든요. 2년 넘게 다닌 동안.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내가 여기를 나가면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저에 대한 어떤 의존도도 굉장히 높았지만 제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버티자였어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를 대신할 사람이 오게 됐냐면 제가 사람을 뽑았어요. 3명을 뽑았는데
직원을 뽑아놨으니까 그래서 더 못 그만뒀어요, 제가. 왜냐면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왔는데, 내가 면접 보고 나를 보고 왔는데 뽑아놓고 내가 그만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강했어요. 그래서 뭐 회사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뭐 나머지는 집에서 했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표님이 제 위에 사람을 꼽았어요. 사람을 꼽았는데 어떻게 꼽았냐면 내 위로 아예 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주 인력을 제 위로 꼽아서 그 사람한테 보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못 믿겠는 거죠. 근데 못 믿었던 이유가 쌍방과실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님도 나를 못 믿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일을 하라고 할 때 뭐 하나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방향을 바꿔면서 시키니까 뭐 하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님은 결국에 저를 못 믿는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제 위에 꼽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아예 와라 위로, 그러면 제가 그분 말을 따르겠다. 근데 밖에서 뭐 그냥 전화로만 얘기하고 보고하고 이게 뭐냐,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를 냈죠. 대놓고 화를 내진 않았고 좀 불만스러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일은 뭐였냐면 하루 왼종일 보고하는 보고 문장만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그게 일이 돼요? 안 되죠. 보고서만 쓴 거예요. 애들 무슨 상황인지 뭐 하루에 막 몇백 장씩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도 좀만 버티자. 분명히 나를 대신할 사람이 오겠지 라고 버티고 조금 있었는데, 외주 그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제 위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나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대표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2월까지만 좀 일해라 그랬는데, 사람 뽑히니까 딱 오자마자 그 뉘앙스를 느꼈어요. 너 빨리 그만둬라.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어요. 좀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딱 1월 1일 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죠. 하여튼 그래서 뭐 말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좋은 것만 할 수 없더라. 근데 분명한 건 제가 그때 버텼고,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 있던 모든 직원들이 100% 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좋은 자리 있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어떤 꿈과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버텨야 할 때는 버티고 책임감을 다해줄 때는 다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최선을 다해주는 거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어, 그럼 너도 해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그 대상이 이렇게 해주든 뭐 어쨌든 내가 해줄 도리는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와이프랑 첫째 아들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너 2시간 TV 다 봤어. 그러니까 이제 끄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 첫째가 그래서 막 이러다가 뭐 다 됐다니까 하고 끈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와이프가 사실 1시간 40분이 된 건데 빨리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조금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시계를 볼 줄 아니까 다 꾸미고 나오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2시간이 지났다고 했는데 왜 엄마는 거짓말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약속한 거는 어제 청소를 잘하면 2시간을 다 보는 거고, 청소 안 하고 놀고 막 능기적거리면은 시간이 깎여요. 이게 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너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엄마가 되받아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꼈습니다. 내가 심판을 보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선은 어제 청소를 빨리 하던 안에선 시간이 깎인 거를 떠나서 여보가 1시간 40분 한 거를 2시간이라고 한 거는 그거는 여보의 거짓말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와이프가 사과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뭐냐, 첫째한테 얘기했죠. 아들, 엄마가 2시간을 다 안 했는데 2시간이라고 한 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너가 청소를 빨리 안 하고 늦각 했으니까 보는 시간이 깎이는 거는 맞다. 그러니까 너는 1시간 40분 봤으니까 이제 다 본 거다. 오케이, 동의하냐? 엄마가 사과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알았대요. 그래서 TV 보는 시간이 끝났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너도 잘못했잖아 이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내 잘못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 내 잘못은 내 잘못인 거죠. 너가 그렇게 날 자극했으니까 내가 욕하는 게 마땅해 라는 게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회사 관계에서 회사가 그지 같고 나에 대해서 투자 안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 뭐 선임이 그지 같아서 나는 이 회사에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어 라는 거는 잘못이다. 그래서 저도 전 회사에 2년 반 동안 있었지만 더 열심히 해줄 수 있었어요. 제가 100%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80만 했어요. 거기서 80도 아니나 70 했나? 이거는 분명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됐어요. 저는 100을 해줬어야 됐어요. 대표님이 와서 저한테 욕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한 질문 갖고 막 옆으로 막 샜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저는 해보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나이나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근데 거기에 잘하는 부분을 버리지는 말고 그걸 잘 접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플러스 뭐냐? 책임을 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